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장과 7장 마지막에 있는 기술 면접 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6장과 7장은 함께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6장의 첫 번째 면접 질문은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6장에서도 한번 설명했었죠. URL을 통해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폼 태그를 이용해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 그리고 AJAX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은 클라이언트가 먼저 요청을 해야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먼저 보내주기 위해서는 웹소켓이나 SSE 같은 걸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호작용 방법이 있나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몇 번 개발해 봤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각각의 방법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아래 꼬리 질문의 AJAX에 대해선 뒤에서 바로 다뤄볼 거라 이야기하진 않을 거고, 웹소켓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서버 쪽에서 먼저 데이터를 보내주고 싶은 경우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웹소켓과 SSE 모두 서버 측에서 먼저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는데, 웹소켓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활용하기 적합하고, SSE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만 데이터를 보낼 때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서버에서 먼저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전송해주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둘의 차이에 대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6장 두 번째 질문은 독타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독타입은 해당 HTML 문서의 버전을 나타내는 문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HTML 페이지의 최상단에 들어갔었죠.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독타입은 모두 HTML5에 해당하는 독타입입니다. 다른 버전에 대해선 백엔드 개발자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HTML5와 웹표준에 대해선 간단히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에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코드를 작성할 때는 웹표준을 따라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코드가 웹표준을 따르는 코드인가에 대해선 여러 가지 문법과 기준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가급적 표준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라고만 기억을 해두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6장 세 번째 질문은 헤드 태그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헤드 태그에는 해당 HTML 문서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 즉 메타데이터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었죠. 실습해봤던 내용 중 캐릭터 셋이 다를 때 한글이 깨지는 것도 메타데이터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헤드 태그에는 중요한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웹 서비스가 검색 엔진에 의해 잘 노출되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따로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웹페이지가 검색에 의해 노출되고 웹페이지로 사용자들이 유입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걸 SEO라고 하는데요. 메타 태그에는 캐릭터 셋 말고도 SEO 관련 설정들도 존재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웹 표준을 잘 따르는 것 역시 SEO에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은 규모의 웹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면 SEO를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서비스로 사용자들이 잘 유입이 되겠죠. 다음으로 7장 질문입니다. 7장 첫 번째 질문은 컴파일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의 차이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내용은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서 7장 초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도서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래밍 언어 기본서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죠. 보통 자바는 컴파일 언어로 분류되고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 언어로 분류됩니다. 물론 갈수록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성능이나 편의를 위해 다른 분류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여기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또한 과거에는 두 프로그래밍 언어 사이의 성능 역시 큰 차이가 났지만 그 격차는 점점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프로그래밍 언어 그 자체의 성능은 더 이상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몇몇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런 분류가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두 종류의 언어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고 이 내용은 신입 개발자 면접이라면 충분히 기초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질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좋겠죠. 7장 두 번째 질문은 제이슨과 XML의 비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의에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도서 7장 234페이지를 보면 XML과 제이슨에 대한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문법적인 차이에 대해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문법적인 차이에서 오는 특징들과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꼬리 질문에 있는 내용 역시 234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해당 부분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AJAX가 필요한 이유와 AJAX를 사용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설명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웹브라우저와 서버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했던 내용과 결이 같습니다. 각각의 상호작용 방법이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아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야 여러 상황에서 적절한 상호작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JAX를 사용하면 웹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지 않고도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웹소켓이나 SSE를 사용해도 가능하긴 하죠. 그러나 클라이언트 쪽에서 먼저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거라면 AJAX로 요청하는 게 적절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그에 대한 설명이고 예시를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회원가입 창에서 아이디 중복 검사를 할 때 별도로 창이 뜨는 서비스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AJAX를 활용하면 이런 별도의 창이 뜰 필요 없이 아이디 중복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이 이런 서비스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새로운 콘텐츠들을 불러올 수 있죠. 이런 걸 AJAX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AJAX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다양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새로 고침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행위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이 AJAX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API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은 동기와 비동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강의에서 설명한 내용은 아니지만 도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7장 263페이지를 보시면 동기와 비동기 그리고 블로킹과 논블로킹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동기와 비동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블로킹과 논블로킹도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기와 비동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동기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로직들이 동기로 실행되는 경우 해당 로직들은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따라서 이전 로직이 끝나기 전에는 다음 로직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방식 그대로죠. 아주 직관적인 방식입니다. 비동기로 로직이 실행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AJAX 요청을 보내기 위해 onReadyStateChange라는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했던 코드 기억하시죠? 그 코드가 바로 비동기적인 코드입니다. 순서대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요청에 대한 응답이 왔을 때 실행되어야 할 로직을 등록만 해두었죠. 실제로 요청이 완료된 후 해당 로직이 실행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JAX 요청이 꼭 비동기적이어야만 하는 건지 그냥 동기적이어도 충분히 서버로 요청을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물론 그래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한 건 한 건의 AJAX 요청이 반드시 응답이 와야만 다음 로직이 수행될 수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AJAX 요청이 들어갈 때마다 그 위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실행되지 않고 대기 중인 상태가 될 겁니다. 더구나 연달아서 AJAX 요청을 해야 된다면 그 시간만큼 대기를 해야겠죠. 웹페이지는 실행되는 시간보다 AJAX 요청을 보내고 응답이 오기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겁니다. 이처럼 어떤 작업의 대기 시간이 길어진 경우 해당 작업을 비동기적인 방식으로 실행시키는 게 성능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면접 답변과 해설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6장, 7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술 면접 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HTTP 트랜잭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